왕 루이 14세. 살아있는 신이구나. 태양왕, 병의 왕. 루이 14세를 쓰러뜨린 왕의 병, 치질입니다. 당뇨입니다. 통풍입니다. 왕의 심장을 먹었다. 루이 14세의 이 심장이요?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루이 14세 건강일지. 왕이 침대에서 일어나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엄지발가락 힘줄을 따라 통증을 느꼈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왕은 고통의 잠에서 깨어났고 그 이후로 발과 다리는 붉어지면서 상당히 부어올랐습니다. 왕은 몸을 짊어지고 다니듯이 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랑 너무 그러게요. 죽기 전 한 달은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데요. 루이 14세를 걷지 못하게 한 질병,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야, 진짜 거대하다, 거대. 궁전으로 가면 방만 무려 450개, 약 5천 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엄청 크구나, 진짜. 5천 명. 아침 8시 벽시계가 울리고 침대 다리 밑에서 누군가 깨어납니다. 폐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침전 시종이 왕을 깨우는 걸로 궁전의 하루가 시작돼요. 기침을 좀 함, 열이 조금 나는 것 같다고 함. 수석 의사와 외과의가 왕 상태를 점검하며 일지를 적고요. 그 사이 의상 담당관이 능숙하게 옷을 벗긴 뒤 네일을 입힙니다. 기분에 맞춰 의상도 고르는데요. 비단 스타킹이 붙은 짧은 바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빨간 하이힐을 신고 나면 침실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왕의 초대에 들뜬 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저녁 10시. 드디어 폐하의 식사를 보게 됐어. 빨리 가자. 저녁 10시에? 네. 왕궁의 하이라이트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 주변엔 대기 중인 시종이 무려 40명. 시종만. 식사를 준비하는 인원은 무려 324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일명 그랑쿠베르라고 하는 왕과 왕족들의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선택받은 귀족들은 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할 수 있어요. 아, 먹방. 네, 먹방이에요. 먹방. 왕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계속 접시가 등장합니다. 전체 요리에 이어서 닭고기, 오리고기, 멧돼지, 칠면조, 사슴고기, 토끼고기, 생선, 과일, 디저트까지 계절마다 다른 재료에 산지직송된 신선한 상태로 만든 것들이죠. 야, 고기만 무지하게 먹었네. 많이도 먹네. 그거 들었어? 우리 왕은 하루에 닭을 50마리도 드신대. 하루에. 닭을 50마리를 먹는다고요? 너무 대단한 분이지 않아? 왕이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본 거죠. 그럴수록 왕은 더 먹어요. 아침을 18접시, 저녁은 30접시까지 먹었다는 말이 와. 있는데 물론 식사엔 음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 빠지면 안 되죠. 샴페인을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사가 매일같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이 14세를 괴롭힌 왕의 병,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네. 루이 14세는 네모가 달린 의자에서 생활했다. 네모가 달린 의자에서 생활했다? 이 병 때문에 루이 14세는 네모가 달린 의자에서 생활을 했다는데요. 바퀴 달린 의자. 바퀴 달린 의자. 배가 너무 불러서 배부르니까 식탁이 달린. 아. 계속 시도 때도 먹으려고. 없이 잡숴야 계속 돼서. 먹기 위해서. 루이 14세는 변기가 달린 의자에서 생활했다. 변기. 변기였어요. 진짜요?
의자에 예.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렇겠죠. 밑에 사기로 만든 요강이라고 그래요. 아. 서랍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아, 있는. 그러니까 차면 빼서 예, 버리고. 하면 그거 빼서 이제 왕이니까 주치의가 보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치. 갖다 버리고. 아니 어른들이 밥 먹으면서 똥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데 이분은 밥 먹으면서 똥을 쌌던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매번 화장실에 가기가 불편하니까 변기가 달린 의자에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럼 냄새는요? 악취가 그러니까.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악취가 났겠죠. 근데 구강 앞에서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견디는 그래서 꿀팁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대표적인 게 향수.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어요? 사실 왕의 변 때문은 아니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다 위생이 안 좋고 그래서 그걸 견디려면 이제 손수건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입에다 대고 이제 가리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치질이 이거 생겨요. 치질이라고 치질. 그러잖아요. 네. 우리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변기에서. 아, 왜냐면 진짜 이게 안 좋다고 했어. 이렇게 노출을 시킨 상황에서 힘을 주고 있으면은 항문에 계속 압력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항문 주변에 혈관에도 압력이 가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면 치핵이라고 해서 이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혈관이 부푼 게. 덜렁. 진짜 심각한 거. 그래서 이제 좀 일기 때는 정말 미안해. F라서 또 아니요, 그거 공감하지 마세요. 여기에 공감할 필요는 없다. 아 이게 손을 너무 아, 이렇게 제가 잘. 너무 설명이 적나라했나요? 근데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똥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맞습니다. 루이 14세를 쓰러뜨린 왕의 병.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치질입니다. 치질. 자, 루이 14세가 48살이 되던 1686년에 어느 아침이에요. 왕이 체념한 얼굴로 엎드린 채 누워 있습니다. 때린지.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바로 그 부위죠. 아 맞네. 아 역시. 도저히 말을 탈 수가 없어. 어떻게 엉덩이가. 잠깐만 그 상태에서 말을 타야 되는구나. 말 타는 걸 그렇게나 좋아하던 왕이 말을 탈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항문에 종기가 생기나 싶더니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푹덩. 맞습니다. 루이 14세는 치루였습니다. 치루.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치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대표 질환 3개가 있는데 치핵,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치열, 이건 찢어지는 겁니다. 항문 주변이. 치루는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어디에? 안쪽 장하고 연결이 되는 구멍이 따로 생긴 거예요. 항문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고름이나 분비물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심각한 질환이에요. 이게 변을 자주 보는 것 자체가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은 변이 약간 산성이거든요. 그럼 상처를 지날 때마다 계속 걔를 건드리니까 더 심해지고 아마도 그래서 루이 14세는 치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폴레옹도 치질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병인가 봐요. 이게 치질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그래요. 유태인들의 성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를 성궤라고 하는데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네. 엄청 중요한 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는데 저놈들 저거 치질 걸려가지고 괴로워해라. 어머. 이런 그게 식으로 저주였어. 그게 이미 기원전에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질환이라는 거고 왜냐면 이게 직립보행을 하면은 항문이 밑으로 갑니다. 그럼 중력의 방향에 따라서 항문으로 압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루이 14세의 치루가 꽤 심각했나 봐요. 고름이 새서 매일 2-3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했대요. 왕은 한참이나 고통을 견딘 끝에 어렵게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고민인데 수술을 누구한테 맡긴다. 의사가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너무 많았나? 오히려 이쪽 분야의 의사는 없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냥 외과 의사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부터 사실은 내과가 기본이고
외과는 조금 천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내과는 닥터라고 부르는데 외과는 미스터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오, 진짜요? 그 외과를 이렇게 인정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외과로는.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수염을 깎는 이발사의 직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칼을 잘 다루니까 외과 의사를 겸했고 그래서 지금 이발소 보면 삼색등이 네. 흰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이잖아요. 네. 흰색은 붕대,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 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오, 신기해. 전부는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나 치질 수술 받고 싶다.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왕실은 너무나도 바빠집니다. 열심히 수소문한 끝에 한 이발사를 점 찍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자네 앞날은 보장되네. 할 수 있겠나? 그 큰일을 맡게 된 사람은 샤를 프랑스와 펠릭스. 루이 14세의 가족, 총리, 카톨릭 신부까지 여러 사람이 궁정에 모였습니다. 펠릭스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들고 왕의 엉덩이로 향합니다. 마취요? 물론 안 했죠. 소독? 당연히 안 했고요. 보통 이러면 사실 죽는 게 정상인데 대성공이었어요. 우와. 다행이다. 대박이죠 진짜. 대박. 수술은 당시 혁신에 가까운 거였어요. 그 후로 의학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프랑스 외과는 치료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와. 이게 뭐 더러운 말이 아니고. 이거 오늘을 위해 한 말 아니죠? 아 진짜로 있는 말입니다. 루이 14세가 수술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일단 펠릭스 너 일로 와봐. 대박. 내가 약속했지 너 바로 귀족해라. 그래서 귀족되고 어. 그다음에 법을 만듭니다. 의과대학에 외과대학을 만들고 외과 강의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때 프랑스에서 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에 펠릭스의 초상화가 걸려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 역전을 한 거죠. 이 치질 수술로. 그런데요, 치료 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 루이 14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들 아시나요? 모르죠 사실. 어떻게? 1715년 8월의 어느 날 루이 14세는 며칠째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에 검은 반점이 생기더니 며칠 뒤에는 다리까지 번졌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고 사망한 거구나. 네. 왕의 병이 시작된 왼쪽 허벅지 안쪽은 모든 부분이 완전히 괴저되어 있었다. 오. 왼쪽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 목구멍의 모든 근육까지 괴저가 있었다. 몸은 팽창하고 부푼 상태였고 위가 매우 컸다. 오. 발이 괴사되는 병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당뇨? 당뇨죠. 오, 맞아. 당뇨. 그쵸, 당뇨발의 가능성이 있죠. 당뇨발이라는 거는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이 자꾸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조그만 애들이 손상이 더 빨리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신장, 그리고 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 환자들이 요 세 개를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진짜 무서운 병 같아요. 맞아. 당뇨. 당뇨. 합병증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발이 왜 문제가 되냐? 이 조그만 혈관들이 죽게 되면은 이 말초의 감각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함부로 모래사장 같은 데 맨발로 가면 안 되고 욕탕에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왜냐면 뜨거운 거 모르고 다치는 거 모르니까. 네. 아, 근데 다치면 거기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절단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태양왕의 치명적인 질병은요, 당뇨입니다. 당뇨. 네, 루이 14세가 대식가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미식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손에서 놓지 못하던 게 있었대요. 바로 초콜릿.
충치에 엄청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이야기죠. 진짜 예. 당시에 뭐 제대로 닦았을 리도 사실 없거니와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게. 충치 치료는 유일한 방법이 뽑는 거. 그쵸 뽑는 거죠. 아, 그냥 발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나중에 보면 위턱에 치아 한 개 빼고는 죄다 뽑아버린. 아니 그러고도 밥을 어떻게 자, 그러니까 먹나? 음식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를 뽑다가 결국 입천장에 구멍이 계속 다 생겼대요. 생기기를 할 수 있죠. 네, 그 구멍인지 나니까 구멍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두로 뜨겁게 지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 수술이 성공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스프를 먹으면 스프가 코로 흘러나왔다라는 못 기록도 막았구나. 있고요. 아니면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서 이제 입천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냄새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구취가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근데 뭐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의 식욕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아,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든 거야.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말이죠. 루이 14세의 심장이 그림의 연묘에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사실일까요? 루이 14세의 이 심장이요? 심장이? 1715년에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왕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혁명 정부가 역대 왕들의 시신을 다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원래 왕들은 시신하고 장기하고 심장을 따로 분리해서 납으로 된 이 관에다가 해서 이제 따로 보존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폐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이제 라델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인데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주변에 이제 지인들 중에 이제 화가가 있었나 봐요. 화가들이 야, 그 심장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좀 줘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일부를 갖고 붉은색 안료를 만들었고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역사가로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반신반의하거든요. 정설이 아닐 수도 있겠다. L'étude qu'on a réalisée a montré sur une peinture qui est conservée à Pontoise, qui s'appelle Vue de Caen, que dans le rouge qui est la même couleur que le rouge de nos lèvres sur la peinture, 여기에? eh bien, on en a prélevé un tout petit peu au microscope et on a pu voir qu'au microscope, c'était des fragments de muscles humains. On a travaillé cette fois-ci sur les protéines qui composent ce muscle et on s'est rendu compte que c'était des protéines de cœur humain. Et quand on est allé encore un tout petit peu plus loin, eh bien, on s'est rendu compte que dans les résidus de cœur de Louis XIV qui sont conservés toujours maintenant à la basilique Saint-Denis au nord de Paris, et quand on travaillait sur les protéines qui composent cet échantillon issu de la peinture, on a exactement les mêmes protéines, y compris des protéines 진짜래. 믿어야 되나 이제? Louis XIV était diabétique, donc il avait trop de sucre dans le sang, il faisait toutes les complications de ce diabète, notamment avec des infections. 루이 14세의 발목을 잡은 건 당뇨가 아닐까요? 이 시기에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균 수명에 비하면 루이 14세는 굉장히 장수한 왕이죠. 오래 산 만큼 몸이 한두 군데 당연히 고장이 나잖아요. 9살에 천연두, 15살에 유방종양, 17살에 임질, 22살에 이질, 24살에 홍역, 47살에 항문 누공, 48살에 말라리아, 만성 편두통, 소화불량, 피부열, 현기증 등등. 어떻게 77까지 살았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사는 게 고역 아니었을까요? 위기에 위기를 계속 넘겼네, 진짜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질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다 이겨냈다라는 거. 안 죽어. 그 형편없는 기술을 갖고 그 고통스러운 치질 수술도 치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겨냈고 치아를 마취도 없이
다 뽑았는데 또 이겨냈고 식욕도 있어.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 힘든 수술을 다 이겨내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왕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우리 인간계와는 다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신께서 정말 프랑스를 점지해준 왕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덕분에 이제 루이 14세에 대한 뭐 백성이나 귀족들의 어떤 존경심, 충성도가 그만큼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가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루이 14세가 정말 많은 병을 이겨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병에 이 병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뭔지 아시겠어요? 알죠. 30년 동안 루이 14세를 괴롭힌 병, 바로 통풍입니다. 아, 통풍 진짜 괴롭댔어. 네. 40대 때부터 시작된 통풍이 루이 14세를 평생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주변에 이제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몇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 맥주가 통풍이 정말 안 좋더라.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해서 입을 모아 하시더라고요. 술 자체가 안 좋죠, 일단. 저 맥주는 아예 안에 요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안 좋죠, 사실. 먹으면은 근데 듣기에 그 성비로 따지면 남성이 통풍에 걸릴 확률이 크고 여성은 좀 낮다라고. 훨씬 하더라고요. 낮아요, 여자가. 왜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요산을 배출하거든요. 예스. 맥주를 좋아해요. 그러신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을 졸인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너무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갱년기를 지나면은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겠지. 유병이 올라갑니다. 아, 여성 좋을 게 호르몬이 없어.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통풍의 별명이 바로 왕의 병이에요. 왕의 병. 실제로 왕들이 많이 걸렸어요. 영국의 헨리 8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그 통풍 환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삼시세끼를 다 배부르게 먹는 시절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에 고기와 술을 통풍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몇 명 안 돼요.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풍을 이제 왕의 질병, 뭐 부자의 병이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칭송받고 있는 그분도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죠. 통풍 환자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임금님의 수라상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말 뭐 어마어마하긴 하죠. 십첩반상 아니었겠습니까? 세종대왕은 그런 상을 하루 4번이나 받았습니다. 많이 드셨구나. 유난히 육식을 좋아했으며 몸도 뚱뚱했다. 상왕으로 물러난 아버지가 제발 운동 좀 하시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다. 세종대왕은 고기 반찬 없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왕이었던 아버지 태종이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남겨요. 내가 죽으면 상 중에도 세종에게는 고기를 먹이도록 하여라. 그럼 이 통풍이 고기 때문인가요?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통풍이 단백질의 찌꺼기가 요산이에요. 이게 배출이 다 안 되고 관절에 달라붙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해서 막 생겨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통풍이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그 재료가 찌꺼기가 더 많이 남을 테니까 병이 생기겠죠. 약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식습관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약 먹는다고 뭐 괜찮겠지 그러고 술 먹고 이제 안 되죠. 치킨 튀겨 먹고 아니면 뭐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이러면은 별로 그쵸. 소용이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네, 개선이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고 요새는 또 젊은 당뇨 환자가 늘잖아요. 그렇다더라고요. 당뇨가 늘면서 통풍도 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먹는 음식이 비슷해서 느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렇겠네요. 당뇨가 있으면 얘가 이제 통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슐린이 왔을 때 같은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하냐? 신장에서 요산이 배출되는 거를 재흡수해요. 다시 요산을 불러옵니다. 루이 14세에게 통풍은 굉장히 절망이었습니다.
모진 치질 수술까지 견뎌냈지만 결국에 통풍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데요. 건강일지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8년 11월 21일 왼쪽 발의 통풍 때문에 지난밤에 전혀 주무시지 못했다. 1696년 5월 통풍으로 인해 왕은 평범한 구두조차 신을 수 없었다. 1701년 3월 9일 왕의 발, 특히 왼쪽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왔다. 9일에서 10일 밤은 불안하게 지나갔다. 왕은 통증이 못 이겨 잠을 깼고 발과 다리가 붉은색으로 변해 퉁퉁 부어올랐다. 왕은 3일간 들것에 실려 미사를 보러 갔다. 3일 동안은 거의 거동 자체가 힘들었어요. 아예 불가능했네요. 이때는 뭐 치료제만 없는 게 아니고 진통제도 없으니까 그러네. 뭐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 통풍이라는 질병은 왕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휠체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침실문이 활짝 열리던 아침 기상 의례도 이제는 생략이 됐어요. 결국 왕을 죽음으로 내몬 건 통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중계하고 과시하면서 살던 왕은 본인의 사망을 예측하고 죽기 며칠 전에 미리 유언을 남깁니다. 짐은 궁정인들 사이에서 살아왔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 죽고 싶다. 그들은 평생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으니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는 모습도 지켜보게 함이 옳을 것이다. 아주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말거라. 전쟁을 좋아하는 점도 담지 말아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라. 애석하게도 짐은 그러지 못했느니라.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를 포옹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정말 유명한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